네, 육회 모의고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기잎 그림 나와 있을 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크기 관계를 찾아보랍니다. 그럼 일단 찾기 쉬운 게 뭐야? 일단 최빈값은 진짜 찾기가 쉽죠. 가장 많이 나온 게 최빈값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거 누구야? 지금 19가 4개로 가장 많으니까 최빈값은 바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자료가 일단 몇 개인지 세봐야 되죠. 그럼 1개, 5개, 2개, 1개니까 자료가 총 9개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값이 중앙값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 2, 3, 4, 5 다섯 번째 값 찾으면은 역시나 중앙값도 최빈값이랑 같이 19가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평균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이거를 다 더해서 9로 나눠서 구하려고 하면은 계산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요 19보다 내가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죠. 19보다 크면은 4번이 정답이고 19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1번이 정답일 거 아니야. 일단 최빈값이랑 중앙값은 같아야 되니까 1번 아닌 4번이 정답인데 평균이 19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된다고. 그럼 뭘 이용해서 구해? 편차를 이용해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랑 모든 값들을 계산해 봤을 때 그 편차가 정확히 딱 0이 나와. 그럼 19고 만약에 편차가 더 플러스 값이 나와. 그럼 여전히 더 합이 더 더해져 있다는 소리니까 그때는 평균이 19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에서 모든 값들을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여기는 18이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 나머지 얘네들은 어차피 다 0들이죠. 0, 0, 0, 0 요런 값들이고 21은 19 빼면 2, 23은 19 빼면 4, 30은 19 빼면 11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다 뭐 해주면은 더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이잖아. 거기서 얘네들을 다 더해봤자 몇이야? 17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해줬을 때는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도 19보다는 뭐해?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그냥 얼핏 보시고 0일 때 한 개 있고 10일 때 값들이 엄청 많고 20, 30일 때도 있네. 그럼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좀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약간 조금 왼치분처럼 생겼는데 그러면은 평준빈 순서 아니야? 크기? 요 순서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풀면은 틀리게 되는 문제라고. 자료가 9개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최빈값, 중앙값, 평균을 직접 다 구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교하셔야 되고 지금 요 줄기 그림에서 보면 얘는 2잖아. 얘는 30이고 여기까지 거리는 마이너스 17이고 여기까지 거리는 몇이야? 11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그려주면은 요렇게 2라는 값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19란 값들이 여기 몰려 있고 그다음에 30이 여기 있으면은 좀 약간 요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분포 모양을 잘 그려주시면 오히려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처럼 그려진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분포 모양을 보고 우리가 평균빈을 찾으려면 일단 값들이 많아야 되고 모든 값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9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의 값들에 의해서 값들이 확확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평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2라는 값이 이상치이기 때문에 이런 값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 작아질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자료 수가 별로 많지 않으면은 그때는 그냥 눈대중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 진짜 값들을 진짜 구해서 푼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은 정답 맞게 골라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해야 되는데 이 자료 갖고 뭐 해야 돼? 추정된 회귀식 찾아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자료가 다 있는 것도 아니야. 관측번호 1번, 뭐 18번, 19번이 있는 거니까 모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죠. 대신에 각각의 자료에 뭘 알려줬어? X랑 Y랑 그 다음에 잔차를 알려줬습니다. 자, 이 잔차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y 값은 y 추정 값에다 뭐 한 거야? 잔차를 더한 값이라 그랬죠. 원래 y란 값이 있는데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y 핵값으로 예측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뭐라고? 잔차라고. 따라서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정된 회기식에다가 내가 x에다가 2를 대입했어. 그럼 베타 제로 플러스 2 베타 1. 자,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값으로 y 값을 예측했는데도 여전히 잔차가 1이 존재하죠. 그럼 여기다 더하기 1 해야지 그때 y 값 15가 나와준다는 소리죠. 그럼 요렇게 해서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다음 또 4대입해서도 뭐 할 수 있어? 방정식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4 베타 1 거기서 마이너스 2 값 해주시면은 그때 16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럼 요렇게 내가 모르는 미지수 몇 개 있어? 2개 있는데 식도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죠. 또 심지어 얘까지 대입하면 3개도 있다고. 그래서 걔네들 갖고 연립 방정식 풀시면은 내가 베타 제로 값이랑 베타 원 값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을 뭐 해줘? 여기서 빼주십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2 베타 원이 되고 빼고 빼면은 플러스 3이 되고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베타 1은 요거 넘기시면은 몇이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베타 1은 몇이야? 2가 되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2를 넣으면은 얘가 4고 얘가 1이니까 요 베타 제로 값은 몇이 돼야 돼? 10이 돼야겠죠. 그래서 10 플러스 2x로 돼 있는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대해서도 성립하나 한번 집어 넣어 보는 거야. 검산을 위해서 한번 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6을 넣으면은 10 더하기 6 곱하기 2니까 12가 되잖아. 거기에다가 더하기 3 하면은 y값 25 나와주는 거 맞죠? 그래서 오케이, 맞게 구했구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y값, 원래 나왔던 자료의 y값은 추정값 더하기 잔차로 생겼다라는 거 한 번 더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이 있는데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한 값이 있는데 임의의 모비율 P, 그러니까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소리죠. 모든 P에 대해서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려면은 n이 최소 몇은 돼야 되냐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표본 비율이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알아보시면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고 모비율이고 분산은 뭐가 돼?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모비율의 추정이나 검정을 해주는 거죠. 표본 비율 p 해시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르니까 이제 이거를 뭐 할 수가 있어? 표준화해서 우리가 식을 다시 써줄 수가 있죠. p, 자, 이렇게 열고 괄호 열고 p 마이너스 p가 있는데 지금 표본 비율에서 얘의 평균 빼줬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만 나눠주시면 표준화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m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요 제곱은 0.0016에서 여기도 똑같이 얘로 나눠줘야죠. 근데 이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값이 0.95보다 크게 성립해야 된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적고 나면은 요만큼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했으니까 Z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P, Z의 제곱이 누구보다 작아야 돼? 0.0016 분의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보다 작아지는 값이 나올 확률이 0.95가 됐으면 좋겠다. 자, 요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 제곱을 이제 풀어 써주시면은 어떻게 풀어 써줄 수가 있냐? 자, 예를 들어 x제곱이 4보다 작다야. 그럼 얘는 다시 x로만 부등식을 풀어서 적어주시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나와야 된다. 자, 요렇게 풀 수가 있죠. 제곱했는데 4보다 작아. 그러면은 x가 아무리 커도 2는 넘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당연히 제곱하면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또 커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구간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마이너스에다가 요거 뭐한 값? 루트 시움 값. 자, 요 값을 그냥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t보다 z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t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0.95보다 커줘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요렇게 그려줄 수 있고 어딘가에 마이너스 루트 t가 있고 어딘가에 루트 t가 있는데 그 사이가 나올 확률이 0.95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정확히 딱 0.95 나올 때가 지금 몇이래? 2로 계산을 하라죠. 그래서 이 값이 2면은 딱 0.95가 나오고 요 마이너스 루트 t가 2보다 더 커져. 요렇게 더 크게 만들어져. 그럼 0.95보다 확률이 뭐 하겠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한 결론은 루트 t가 2보다는 뭐 하면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t라고 치면은 루트 t 한 값이 2보다 커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 지우고 다시 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p에 대해서 루트 t, 아까 t 값이 요 값이었죠. 이 값이 2보다 크게 되는 n 값을 찾아주라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양변을 제곱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분의 0.0016이 4보다 크다. 자,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게 되죠. 양변을 제곱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게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당연히 p가 몇일 때 성립하면 모든 p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2분의 1일 때 성립하면은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거라고. 2분의 1일 때가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면은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0.0016 나누기 0.5 곱하기 0.5니까 얘는 0.25가 되겠죠. 나누기 n이 4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끼리 곱하고 바깥끼리 곱해서 다시 적어 주시면은 0.25분의 0.0016n이 4보다 크다. 자, 요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고, 0.25를 여기 4에다가 갖다가 곱해 주시면 여기는 1이 되고, 그다음에 0.0016으로 여기를 이제 뭐 해주면 돼? 나눠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n은 뭐보다 크면 돼? 0.0016 나누기 1보다 커주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칸 땡겼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만 나누기 16을 계산해 주시면은, 자, 6을 곱해 주시면 6, 6에 36, 3 있고 1, 6, 6이니까 96이 되고 40이 남죠. 그럼 2 하면은 32니까 80이 남죠. 5 넣으면은 딱 80이 되니까 결국 n이 뭐보다 크면 돼? 625보다 크면 된다. 이상이면 된다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몇이야? 625란 소리죠. 자,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애초에 맨 처음에 식 세울 때부터 이게 뭐 한다고? 모든 피해, 임의의 모비유라는 소리니까 임의에는 뭐야?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에 대해서 어떤 피가 들어와도 다 성립해 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피가 2분의 1일 때 무조건 성립해 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애초에 식을 세울 때 피에다가 뭘 대입해? 그냥 2분의 1을 대입해서 그때부터 좀 더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어쨌든 표본 비율이 n이 충분히 크면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의 평균은 p, 분산은 n분의 p 곱하기 1-p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긴데 결론은 간단한 내용이죠. 자, 원래는 설명 변수 3개로 다중회귀 분석했어. 근데 x2랑 x3의 다중 공선성이 있어서 그냥 얘네를 합쳐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서 이제는 설명 변수 2개로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요 분산 분석표에서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을 위한 분산 분석표에서 변하지 않는 값을 골라보란 소리죠. 자, 그러면은 가는 회귀 제곱합이고 나는 f값, 다는 MSE고 라는 SST가 되는데, 자, 누가 안 변하냐는 소리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회귀 제곱합은 어떻게 구해? 시그마 y 헨 마이너스 y의 표본 평균의 제곱 다 더해서, 자, 요렇게 구하죠. 어쨌든 지금 3개의 설명 변수에서 2개의 설명 변수로 바꿔서 다시 y 값을 예측하니까 당연히 y 핵 값은 바뀌게 됩니다. 원래 예측하던 값이랑 다른 설명 변수를 쓰다 보니까 둘이 합치긴 합쳤어도 어쨌든 하나의 회귀계수로 이제 예측해야 되다 보니까 요 y 핵값 집어넣어서 대입한 값은 당연히 바뀌게 된다고. 결국 요 y 핵값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 5차 제곱합도 우리가 어떻게 구해? 시그마 y 마이너스 y 햇의 제곱차 이렇게 구하잖아. 자, 얘가 무조건 지금 뭐 한다고? 바뀌어 버린다고. 그러면 당연히 SSR이나 SSE 당연히 뭐 하겠어? 바뀌어 주겠죠. 그래서 SSR이나 SSE는 커지든 작아지든 어쨌든 값이 바뀔 거라고. 자, 그런데다가 자유도도 원래 설명변수 3개였으니까 3이었는데 자유도가 뭘로 바뀌어? 이제 설명변수가 2개니까 자유도가 2로 바뀌죠. 그럼 5차의 자유도도 똑같이 바뀌어줄 거 아니야. Y 전체의 개수는, 데이터의 개수는 안 바뀌지만 회기의 자유도가 바뀌니까 5차 자유도도 1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SSE도 바뀌고 자유도도 바뀌니까 요 MSE 값도 뭐 하겠어? 커지든 작아지든 어쨌든 바뀌겠죠. 그래서 MSR, MSE도 다 바뀌어. 그럼 당연히 F값 입장에서도 뭐 하겠어? 바뀌겠죠. 그래서 가, 나, 다는 다 바뀌고, 요 SST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시그마 y 마이너스 y의 평균의 제곱이잖아. 근데 우리가 y 값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y 값 당연히 안 바뀌고 그 y 값들로 구한 평균도 당연히 안 바뀌겠죠. y 햇만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y 햇이 들어가는 식들은 바뀌고 y 햇이 들어가지 않는 식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라만 바뀌지 않는다라고 정답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자료에다가 뭔가 이상한 짓을 막 하고 뭘 해. 그렇더라도 당연히 여기 총 제곱합 부분 SST 부분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은 문제는 길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정답을 고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비 웨인버그 평형이라는 어쨌든 생물학적 용어가 있는데, 유전자형 A가 나올 확률이 P고 소문자 A가 나올 확률이 1-P면은 AA가 나올 확률은 P제곱, AA 소문자가 나올 확률은 두 확률 곱하니까 1-P제곱, 그 다음에 대문자 A, 소문자 A가 나올 확률은 2P 곱하기 1-P로 나와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를 모르기 때문에 P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유전자형이 이렇게 30개, 40개, 30개가 나와줬대. 그리고 요 유전자형이 하비 웨인버그 평형을 따르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해봤더니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4가 나왔답니다. 자, 그랬을 때 P의 값 찾아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낯선 용어긴 하지만 요 안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통계학에서 많이 해왔던 카이제곱 뭐야? 적합도 검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뭐고? 관측도 쓰고, 그럼 우리가 검정 통계량 구하려면 뭘 찾아야 돼? 기대도수 찾아줘야죠. 근데 요 AA, 대문자 A가 나올 확률이 지금 뭐라고? P제곱이라고. 그럼 총 100개를 조사했을 때 AA는 몇 개가 나와주는 게 기대되는 거야? 100 곱하기 P의 제곱이 나와주면은 그게 기대도수가 되겠죠. 합의 웨인버그 평형을 따르면은 100 곱하기 P의 제곱계만큼 나와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AA는 100 곱하기 2P1-P만큼 나와주면 되고, 그다음에 소문자 AA는 100 곱하기 1-P의 제곱, 자 요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뭘 찾았어? 기대도수를 찾아주게 되면은 관측도수랑 기대도수 내가 아니까 이제 뭘 찾을 수 있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내가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100P 제곱분의 관측도수 빼기 기대도수 제곱해야 되니까 30-100P 제곱의 제곱 더하기 100 곱하기 2P1-P분의 40-100 곱하기 2P1-P의 전체 제곱 더하기 100 곱하기 1-P의 제곱 분의 30-100 곱하기 1-P의 제곱의 제곱, 요 값들을 다 계산해 줬더니 몇이 나왔다는 소리야? 4가 나왔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을 진짜 풀려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은 제곱이 있는데, P의 제곱이 있는데 그걸 또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되니까 P의 4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의 4제곱으로 막 열심히 식을 막 써갖고, 여기에 또 P제곱이 있으니까 저쪽에다 막 갖다가 곱하고 얘네들 다 뭐하고 막 통분하고 막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식이 상당히 아마 복잡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풀면 안 되고, 우리 시험은 뭐라고? 객관식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뭐해? 요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P에다가 진짜 0.3부터 뭐 해봐? 대입해봐서 카이저 검정 통계량이 4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면은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풀도록 전략을 수정하신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대입법으로 풀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해서, 자, P가 0.3이라고 친 거야. 그럼 0.3은 제곱하면 몇이야? 0.09니까 기대수가 9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값 구해주시면 0.7의 제곱이죠. 0.7 제곱하면 몇이야? 0.49기 때문에 여기 100 곱하면 여기는 49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 다 합쳐서 기대수가 당연히 여전히 100개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요 값 둘이 더해주면 58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부분은 42라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해주시면은 9분의 30-9의 제곱이니까 21의 제곱이 되죠. 더하기 이제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항만 살펴봐도 얘는 거의 9분의 400보다도 뭐한 값이야? 큰 값이잖아. 그래서 21의 제곱하면은 20의 제곱보다 크니까 9분의 400보다 클 거 아니야. 9분의 400은 뭐야? 9분의 360이 거의 40이고, 어쨌든 이 값은 뭐한다? 40보다도 큰 값이라고. 근데 그거를 빼진 않고 계속 검정 통계량은 뭐해? 더해 가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이 값이 40보다도 큰 값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4보다는 뭐해? 훨씬 큰 값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P는 0.3은 절대 안 된다. 자,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P는 0.4라고 친 거야. 그럼 0.4는 제곱하면 몇이야? 0.16이니까 100 곱하면 16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0.6의 제곱이니까 0.36이 돼서 여기는 36이 나오고, 얘네 둘이 더해 주시면 몇이야? 52죠. 그럼 나머지 여기가 4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16분의 30에서 16 빼서 제곱하니까 14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더하기 48분의 40에서 48 빼서 제곱할 거니까 8의 제곱 더하기 36분의 6의 제곱, 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계산해 주면 여기는 36분의 36이니까 1이 되고, 근데 문제가 여기가 16분의 14의 제곱하면 몇이야? 16분의 196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미 16분의 160을 넘어서니까 이 값도 뭐해? 10보다 큰 값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얘도 당연히 4보다 훨씬 큰 값이 되기 때문에 P는 0.4도 카이 제곱이 4여야 된다라는 조건에 위배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P는 이제 0.5를 대입해 보기로 한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다 성립하지 않고 0.5 대입하면 여기 25고, 여기도 똑같이 0.5에 제곱하면 25니까 여기는 25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가 5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검정 통계량 구하면은 25분의 빼서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도 빼서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되니까 곱하기 2가 될 거고, 더하기 50분의 10의 제곱, 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얘는 25분의 25니까 약분해서 뭐만 남어? 2만 남고, 더하기 얘는 50분의 100이니까
약분하면 뭐만 남어? 2만 남겠죠. 아, 그래서 검정 통계량 구해봤더니 4가 나오잖아. 아, 그러면은 0.5였단 소리였구나. 자, 요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낯선 용어 마주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문제는 통계학 문제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원래 통계학 문제 풀던 대로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은 P를 미지수로 잡고 이런 식으로 기대도수 구한 다음에 얘로 검정 통계량식 만들어서 그거 방정식 풀어서 P 찾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그렇게 풀려고 봤더니 P제곱을 또 제곱해. 자, 요런 값을 또 제곱해. 그러면 식이 너무너무 복잡해질 거라고. 그런데 우리 시험은 뭐야? 아, 객관식이었잖아. P에다가 이 값들을 뭐 해야 돼?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랬더니 0.3 대입했더니 당연히 요 앞에서부터 터무니없는 값 나오고, 0.4 대입하더라도 여기가 16분의 막 196 이렇게 해서 10보다 큰 값, 절대로 검정 통계량이 4가 나올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값이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0.5 대입해 봤더니 딱 4가 맞게 떨어져서 정답 골라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숫자를 많이 본 센스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요게 조금 약간 뭔가 기준이 되는 값 같으니까 0.5부터 먼저 대입해 보면은 더 빨리 정답을 찾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은 객관식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아,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항상 까먹지 말고, 요렇게 푸는 게 더 빠를 때는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